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의 AI 융합대학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과학적인 어떤 추론, 과학적인 사고의 필요성, 그리고 전통적인 과학적 추론의 한계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인과성과 연관성이라고 하는 과학적 사고의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2주 동안 여러분들 좀 많은 지식에 증진시키는 데 도움 좀 되셨나요? 자, 이번 3주차에는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3주차는 과학적 근거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앞서 배우셨던 내용들은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과성과 연관성, 과학적인 사고가 정립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과학적 근거라는 게 우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자, 과학적 근거라는 게 사실 레벨이 있다는 게 오늘 같이 저와 함께 공부할 수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수준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높은 것도 있고 수준이 낮은 것도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게 높은 근거의 수준이고 어떤 게 낮은 근거의 수준인지를 오늘 배우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실 3주차 수업에 꼭 얻어가셔야 될 건 2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자, 소위 과학적 증거, 자, 에비던스라고 합니다. 의학에서는 우리가 evidence based practice라고 해서요. 우리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어떤 의료 행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어떤 학문들에서는 자, evidence라고 해서 자, 과학적 근거,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우리가 연관성, 인과성을 또 배우셨고요. 그 외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좀 퀴즈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퀴즈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너무 또 부담스럽잖아요. 평가받는 기분이 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복습 차원에서 풀어보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수업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꼭 별표를 치시고 이 부분은 꼭 오늘 기억해 주시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위 우리가 의학적 또는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거는 제가 만들거나 우리 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2004년도에 스웨덴에서 자, 이러한 학자들이 전 세계 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주로 좀 의과학자들이었는데요. 이분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걸 증거를 마련하는 게 연구잖아요. 이 연구도 수준이 있다. 자, 이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요. 자,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립된 게 5가지고요. 자, 그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다시 한번 이게 좀 재정립이 돼서 자, 그때는 레벨 1, 레벨 2 이게 아니라 레벨 1의 A, B, 레벨 2의 A, B 이렇게 조금 더 정교화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메소돌로지를 또 깊게 파는 이 수업이 아니라서요. 이 수업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정립하는 게 핵심이라서 저는 좀 더 간결하게 5가지로 나눈 자, 초기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기 모델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게 이번 시간에 아마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영어로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 영어로 적혀 있으면 또 굉장히 좀 침울해지고 마음도 무겁고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한국어로 적기에는 이 용어들이 좀 대입이 안 된 용어들이 있어서 제가 영어로 좀 적어놓은 거니까요. 하나씩 지금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판서가 안 돼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기억하셔서 이렇게 메모지에다 좀 따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 자, 긴장해 잘 들어주시고요. 자, 다시 정립하자면 과학이라는 거는 5가지의 수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 레벨이 높은 걸수록 과학적 근거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레벨이 낮을수록 과학적 근거가 낮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레벨 1로 갈수록 인과관계가 높은 겁니다. 자, 별표를 쳐주셔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높은 겁니다. 레벨 5로 가면 갈수록 인과관계보다는 연관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제가 레벨 5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벨 5는 연관성이 가장 높은 거가 되어 있고요. 자, 가장 연구의 수준에서 과학적인 증거가 낮으면서 하지만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은 바로 expert opinion이 되겠습니다. 자, expert opinion 뭐냐면요. 여러분들 옆에다 적어주십시오. 전문가 견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견해. 뭐 조금 더 쉬운 말로 전문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는 건요. 저처럼 이런 햇병아리가 아니고요. 아주 그 분야의 대가이신 분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면 우주 이론에 대해서는 지금은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시라든지요. 아니면 뭐 에디슨, 아인슈타인 이 정도에 되는 아주 큰 대가들 있죠. 자,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의견을 내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 연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봤더니 이 흡연, 담배하고 폐암하고는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아주 유명한 대가가 얘기한 것도 하나의 에비던스가 됩니다. 과학에서 에비던스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expert opin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어요. 이 과학적인 근거도 수준도 낮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네 번째는 바로 케이스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시리즈는 자, 우리나라 말로는 사례 연구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례 연구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레벨 4에 해당이 되고요. 인과관계보다는 역시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과학적 증거는 두 번째로 낮은 겁니다. 자, 이 사례 연구는 뭐냐 하면 어떤 질병이라든지 뭐 특정 어떤 발견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A 수술법을 이용해서 뭐 어떤 암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를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 사례가 아니라 뭐 두세 개 사례를 또 모아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 증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례죠, 사례. 사례인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요. 만약에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라도 자, 샘플링이라고 하거든요. 그 샘플링은 뭐냐 하면 표본을 얘기합니다. 표본은 뭐냐 하면 자, 실험에서의 대상을 얘기해요. 이러한 대상들이 어떤 과학적인 어떤 계산하에 추출이 되지 않았더라면 대조군이 있는 연구. 자, 대조군이란 건 뭐냐 하면 환자가 있고 환자에 반대되는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건강한 사람들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자, 환자 집단하고 건강한 사람 집단하고 효과를 비교를 하고 싶을 텐데요. 자, 이런 경우에도 자, 이 환자를 제가 무작위로 추출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그런 추출 방법 없이 그냥 주변에 뭐 A병원, 제가 A병원에 뭐 근무하는 의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A병원에 있는 환자 몇 명 데려다 B병원에 있는 환자 몇 명 데려다가 백병원으로 치면 부산 백병원에 있는 사람 몇 명, 해운대 백병원에 있는 사람 몇 명, 뭐 서울 백병원에 있는 사람 몇 명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환자들이 대표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표성이 상당히 없죠. 이런 경우는 다 케이스 시리즈에 들어갑니다. 예. 이건 지금 제가 굉장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실은 이것만 해도 거의 한 학기 정도의 분량이 굉장히 두꺼운 책 수업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공부하실 건 아니라서 제가 간단하게 증거 수준만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은 뭐냐? 제가 만약에 환자를 표집을 할 때 어떠한 계획하에 대표성 있게 모집을 안 했더라면 환자와 대조군을
같이 공부하는 비교하는 그런 연구라고 해도 이거는 케이스 시리즈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사례 1명, 2명, 5명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케이스 시리즈이긴 합니다만 자, 뭐 1000명을 갖고 연구를 했어도 예를 들면 그 1000명이 제가 무작위로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뽑고 싶은 사람만 뽑아서 비교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케이스 시리즈에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레벨 3은 뭐냐? 자, 레벨 3은 케이스 컨트롤 적혀 있죠? 자, 이거는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옆에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라고 적혀 있죠. 자, 요즘에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좀 질병학자로서 제가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데요. 코호트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졌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코호트 격리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호트라는 용어들을 많이 이제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습니다. 코호트가 뭔가요? 코호트는 여러분들 집단을 얘기합니다. 자, 집단을 코호트라고 합니다. 예전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자, 그리스 시대에 우리 스파르타 나오고 막 그때 있잖아요. 아테네 막 싸우고 그런 시절에 자, 한 군대를 이렇게 그 당시엔 여러분들 창병이 기본적인 군대의 그 기본 모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이렇게 창 들고 척척척 앞으로 전진하면서 싸우잖아요. 그거를 코호트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코호트라고 하면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레트로스펙티브는 뭐냐? 우리나라 말로 후향적이라고 해요. 자, 후향적이 있고 앞에 레벨 2에 보면 프로스펙티브. 자, 프로스펙티브는 뭐냐? 전향적이라고 합니다. 자, 레트로스펙티브, 후향적과 프로스펙티브, 전향적의 차이가 뭐냐? 자, 이걸 이해하시면 3번, 2번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코호트 연구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코호트 연구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인데 자, 레트로스펙티브, 후향적이라는 게 있고요. 자, 프로스펙티브, 전향적이라는 게 있는데 차이는 뭐냐? 조사 시점입니다. 자, 코호트는 여러 그러니까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데 레트로스펙티브는 거꾸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향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레트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떨 때 쓰나요? 복고풍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레트로라고 쓰잖아요. 자, 과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미 제가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 환자인데 폐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자, 폐암 환자를 모아놨으면 코호트죠. 폐암 환자를 모아놓고 이 사람이 자, 작년에는 담배를 몇 개를 폈는지 재작년에는 몇 개를 폈는지 3년 전에는 몇 개를 폈는지 4년 전에는 몇 개 피를 폈는지 5년 전에 몇 개 피를 폈는지를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자, 이때 조사는 조사 시점에서 거꾸로 조사하는 게 핵심이죠. 자, 이것을 레트로스펙티브라고 합니다. 그럼 프로스펙티브는 뭐냐? 레벨 2에서 프로스펙티브는 자, 지금 그냥 1000명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관찰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는 수를. 그리고 나서 1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폐암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 2년 후에는 폐암이 몇 명이 걸리는지, 3년 후에는 폐암이 몇 명 걸리는지를 시점을 전향적으로 관찰한다고 해서 전향적 코호트라고 합니다. 자, 왜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를 하게 되냐면요. 전향적으로 이번처럼 쭉 관찰하면서 그 시점에서 질병이 노출되는 걸 파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걸려요? 쉽게 안 걸리잖아요. 자, 암하고 흡연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도 자, 흡연 한두 겹이 피면 암에 걸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20년, 30년에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과학적 근거를 산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향적 코호트 계속 관찰하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을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만은 근거가 더 높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기에는 연구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30년, 40년 동안 그 연구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미 폐암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과거력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다. 이것이 레벨 3에 들어갑니다.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는 뭐냐? 이거는 단면 연구라고 합니다. 자,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라고 하는데 여기는 적혀 있지 않은데 단면 연구라는 게 뭐냐? 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부라는 게 한없이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요.
여러분들 쉽게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는 자, 이 시점에서 환자 집단하고요, 환자가 아닌 집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합니다. 환자 대조건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폐암 환자인 사람, 폐암에 안 걸린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조사를 하면 그 2021년에 예를 들면 폐암에 걸린 사람과 폐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조사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흡연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걸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죠. 아까 4번에서 케이스 시리즈랑 뭐가 다릅니까? 자, 뭐가 다른지 제가 지금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원래 케이스 시리즈는 1명, 2명을 대상으로 아주 소수의 사례만을 조사하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0명을 조사한다고 해도 자, 그 비교한 이 모집한 비교하는 이 지금 대상자가 어떠한 철저한 계산 하에 모집이 되지 않았으면 이것은 케이스 시리즈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레벨 3에서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제가 모집한 사람들이요. 제가 아무나 모집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과학적인 체계 하에 모집이 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주 수업 때 좀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나 그 이후에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은 어쨌든 자, 어떠한 모집된 원리 원칙이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환자와 환자가 아닌 사람이 비교하는 걸 레벨 3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벨 2는요. 아까 코호트가 자, 집단을 대상으로 역추적하는 걸 우리가 레벨 3였죠. 자,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 후향적 코호트 연구였고요. 자, 레벨 2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이거나 풀 퀄리티의 RCT, 자,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자, 무작위 표본 추출 검사 실험 연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레벨 2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 자,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자, 전향적 코호트. 야, 이건 뭐냐면 자, 지금 건강한 사람들 대상으로 흡연 같으면 흡연을 계속 하는 사람들, 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추적해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암에 이제 이완되는 암이 걸린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 30년 흘렀더니 흡연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이 폐암 유병률이 낮았다라고 증명한다면 그것이 바로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전향적 코호트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RCT 연구라는 건 뭐냐면요. 자, 제가 앞서서 연구 대상을 어떻게 표집하느냐, 이것이 바로 샘플링이라고 하는 표본 추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RCT는 랜더마이즈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랜더마이즈라는 게 뭐냐면요, 무작위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즉, 제가 환자군을 모집할 때 제가 아무나 이렇게 뽑는 거예요, 무작위로. 여기서 말하는 아무나라는 게 제가 모집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집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그야말로 제가 어떠한 편향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 뽑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한 연구를 우리가 Randomized Clinical Trial, 자, 그래서 무작위 표본 추출 실험 연구라고 하는데 줄여서 RCT라고 합니다. 자, 근데 앞에 단서가 하나 붙었죠. Poor Quality예요. 좀 질이 낮은 RCT 연구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거는 제가 중반부에서 좀 다른 주차의 설명을 좀 길게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제목 수준에서 좀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벨. 자, 의학적, 과학적 증거가 가장 높은 첫 번째, 그리고 인과관계에 가장 해당이 되는 레벨 1은 무엇이냐? RCT 연구이거나요. 그 다음에 Systematic Review of RCTs예요. 야, 이건 뭐냐 하면 RCT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무작위 표본 추출 실험 연구고요. 자, Systematic Review는 뭐냐 하면 자, 여기서는 깊게 배우진 않을 건데요. 체계적 고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체계적 고찰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나온 연구들을 종합해서 다시 분석하는 걸 얘기해요. 자, 연구라는 게 아주 품질이 좋은 과학적 연구의 질이 높은 연구들을 10편을 가지고 분석하면 네, 아무래도 거기서 나오는 도달되는 결론은 퀄리티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벨 1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이 시스템 메트로 리뷰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거의 재료가 RCT 연구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좀 어때요? 좀 어렵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네, 당연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바로 사실 이게 의학 부분에서 좀 많이 배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냐? 과학적 증거의 위계, 레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는 실은 이런 하나하나 연구 방법에 대해서 뭐 어떤 장점이 뭐냐, 한계가 뭐냐를 공부하실 게 아니고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과학적 증거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전문가 견해부터 무작위 표본 추출 실험 연구까지 5가지로 이렇게 위계가 있구나. 즉 근거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구나 라는 거 아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거가 높은 수준일수록 뭐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요. 근거가 낮은 수준일수록 연관성이 있는 거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아주 이 수업을 잘 들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법적 시각에서 연구 방법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코드 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로 되물어 보겠습니다.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이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가 다릅니까? 네, 코드 짜시는 거는 오히려 컴퓨터 공학부 분들이 훨씬 더 전문적이세요.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자, 바로 이와 같은 연구의 근거 수준을 확립하고요. 자, 데이터를 가지고 메소돌로지, 연구 방법을 구분하고요. 자, 연구의 품질을 높여줍니다. 우리는 그런 데이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이런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이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 전문가랑은 또 다른 거고요. AI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접근하는 게 조금 달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여러분들이 왜 연구 방법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 때는 저는 이런 기초적인 개념을 정립하는 게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법적 시각에서의 연구 방법 구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커저얼리티, 인과성이냐, the association, 연관성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정립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실험 연구는 인과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는 약물이 효과가 있는지를 실험을 할 거고요. 또는 뭐 백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게 효과가 있는지를, 자, 이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예방된다. 이것은 인과성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실험 연구를 합니다. 자, 그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같이 들어가서 연구에 참여합니다. 실험에 참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RCT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실험 연구에 해당되는 방법이고요. 이것은 인과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 이 분류 방법만 좀 이해하시고 명칭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관찰 연구는, 자, 관찰 연구 같은 경우는 인과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연관성을 추구하는 거에 좀 더 가깝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 연구에 해당되는 거는, 자, 우리가 아까 길게 얘기했던 코호트 스터디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 이거는 아까 단면 연구로 해서 한 시점을 본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찰 연구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빅데이터를 나중에 분석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 어떠한 방법들이 인과성을 추구하는지, 어떠한 방법들이 연관성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온라인이라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오프라인에서 조금 더 굉장히 많이 보충을 좀 해드릴 텐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체크를 좀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퀴즈는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배우셨던 두 가지 내용,
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셨던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다? 자, evidence based practice. 그러니까 우리가 evidence라고 하는 게 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5부터 레벨 1까지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라는 거는 자, 증거가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 그리고 증거가 높은 걸수록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요. 증거가 낮은 걸수록 연관성에 좀 더 해당이 된다. 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배웠던 두 번째 마지막은 자, 연구 방법을 그냥 이분법적 시각에서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자, 인과성을 추구하는 게 있고 연관성을 추구하는 게 있는데 인과성을 추구하는 건 주로 실험 연구고요. RCT나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관찰 연구는 주로 연관성을 추구하는 것들인데 코르트 스터디나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들 오늘 학습하셨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